안녕하세요. 하은초입니다. 기말고사 시즌을 맞이해서 시험지 100% 활용하는 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나면 다 끝난 기분이라서 해방감을 느끼는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하지만 시험만큼이나 중요한 게 시험 후 활동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시험 끝나고 해야 할 일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으로 저는 시험이 거듭될수록 그리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더 높아지는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저희 고등학교 1학년 시험지를 많이 가지고 왔으니까 끝까지 보시고 다음 시험 때 꼭 성적 상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험에서 느낀 점을 적는 겁니다.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정답 맞춰보는 사람 많이 있으시죠? 물론 답을 맞춰보는 건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 전에 30초를 써서 꼭 이걸 해주세요. 시험을 채점하기 전에 내가 이번 시험에 대해 느낀 바를 쓰는 건데요. 문제를 풀면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는지 전반적인 난이도를 평가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쉬운 시험이었다. 그렇다면 이번 시험 대비량보다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나는 쉽다고 생각했는데 객관적으로 어려운 시험이었다면 이번 시험에서 어떤 부분을 잘 준비했는지 확인하고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진 채로 추가적인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시험 운용에 대한 이야기도 해줘야 하는데요. 시험을 푸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빠르게 풀면 몇 번 점검할 수 있었는지, 너무 어려워서 시간이 빠듯했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등을 고민해봤습니다. 예시로 저의 시험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 시험지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시험지에다가 바로바로 시간이 몇 분 남았는지 그리고 각 몇 회독을 했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 회독은 시험지를 점검하면서 빠르게 다시 한번 내가 잘못 푼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통합사회 과목을 살펴보더라도 제가 여기다가 몇 번 풀고 몇 분 남았는지 등을 표시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시험이 끝나자마자 시험지에 적어두지 않으면 금방 까먹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시험지에 바로바로 써두시는 걸 추천드려요. 시간 운용을 확인해 놓으면 어떤 점이 좋냐면 시험에서 시간이 부족했다면 평소 시험 공부를 하면서 문제를 풀 때 시간을 재면서 풀거나 공부가 덜 되어 있진 않았는지 확인하는 요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 출제 방식을 확인하는 겁니다.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를 꼭 확인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또 하나의 시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살펴봤던 영어 과목인데요. 여기서 보면은 어법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문장 삽입 유형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문제집을 풀면서 다른 부분들은 예상할 수 있는 유형이었지만 특이하게 단어의 영영풀이를 묻는 유형이 나왔고 이 부분이 제가 대비를 많이 못해서 시간을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서 다음에는 이 유형을 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더 필요한 항목에 단어, 영영풀이라고 적은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왔는지 확인해두면 앞으로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서 공부를 할지 어떤 유형을 대비해야 할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문제의 출처를 체크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면 선생님께서 어디서 문제를 내시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당연히 완벽한 출처를 아는 건 불가능하지만 약간의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 자료에서 많이 낸다거나 교과서에서도 선생님이 주로 이건 나올 거야 라고 강조한 부분이 나온다는 등 자주 내는 스타일을 확인해 놓으면 좋습니다. 주요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 본문 외에도 외부 자료를 내는 선생님들이 많으실 거예요. 특정 모의고사, 특정 자료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해주면 참 감사하겠지만 외부 자료라고만 언급하는 선생님들도 분명히 계신단 말이죠. 우리가 시험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교과서 지문인지 부교재 지문인지 처음 보는 외부 자료인지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끝나고 그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구글에다가 해당 지문 내용을 일부 검색하게 되면 출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의고사 자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몇 년도 자료인지도 쉽게 검색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모의고사 자료라는 건 기출을 푼 기억이 있어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몇 년도인지 알고 싶어서 검색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몇 년도다 라는 걸 알고 나서는 해당 선생님께서 외부 자료를 낸다고 했을 때 해당 연도까지는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자료가 다른 교과서 지문이거나 외부 문제집에 있는 것처럼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방향성을 얻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같은 선생님은 비슷한 형태로 시험을 내실 수밖에 없습니다. 이 방법은 주요 과목에서도 도움이 되지만 저는 비주요 과목에서 더 큰 효과를 얻었는데요. 기술과정 과목 시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험지를 풀면서
내가 풀었던 자습서 문제들과 유사한데? 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후 집에 가서 확인해보니까 정말 비슷한 유형과 정답의 핵심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앞으로 해당 선생님의 과목을 준비할 때 자습서와 교과서 자료를 많이 공부해야겠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번째는 앞으로의 계획을 재정비하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이 시험 후 활동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까지의 과정을 실행한 이유는 그럼 다음 시험을 더 잘 보려면 뭘 해야 되는데? 점수를 높이려면 내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라는 걸 알기 위해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사 과목에서 제가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막혔던 부분, 어려움을 겪었던 유형 위주로 필요했던 정보를 적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이 필요했는지가 적혀 있는데요. 이름, 조건, 나라가 세세하게 연결되는 게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이는 백지복습으로 시험 직전에 마무리 암기를 해보면 좀 더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시험 속 지도자료 해석에 시간이 걸렸는데요. 교과서 및 문제집에 나오는 지도자료를 분석해보자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시험지에서 유일하게 틀렸던 문제가 바로 자세히는 보여드릴 수 없지만 이 고려사 자료를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였습니다. 저는 당시에 세세한 교과서 추가 활동 자료까지는 안 봐도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 부분까지 자료 분석을 해야겠다라고 결론을 지었고요. 과하게 지엽적이진 않다라는 결론을 통해서 암기하는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 하면 되는지 제안을 줄 수 있었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도 필요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하는지 고민을 했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양한 문제를 접하기 위해서 기본에 충실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는지, 타임어택을 실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적어놓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앞으로의 공부 방향성에 어떻게 넣을지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활용하면 다음 시험에서 공부할 방향성을 쉽게 찾을 수 있으면서 나에게 맞는 공부법으로 정비가 된답니다. 시험을 치면 칠수록 스스로의 공부법을 완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다음날 시험 준비를 하는 겁니다. 사실 하나의 시험이 끝나도 당장 내일 시험이 있는 게 내신 시험이잖아요. 문제를 다 풀고 나서도 시험이 너무 많이 남는 경우에는 많은 친구들이 엎드려서 잠을 자거나 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시험지 빈 곳에다가 다음날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오늘 어떤 걸 할지 최종 계획표를 작성했습니다. 오늘 시험을 치면서 이 부분 더 할 걸 싶었던 게 다른 과목에도 적용될 수 있거든요. 제가 한문 과목을 되게 잘했었는데요. 자랑입니다. 이 시험지는 100점 맞은 시험지고 헷갈렸던 유형이 없다 싶으면 다음 날에 한국사와 기가 과목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한국사는 뭘 더 할지, 기술과 가정은 무엇을 더 할지를 정리해 놓은 걸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시험 시간에 여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의미 없이 보내지 마시고 오늘 뭘 더 해야지 좋을까? 라고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것도 효과적이랍니다. 사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이 방법은 기말고사보다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가 더 효과적이에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는 선생님께서 동일하시니까요. 다만 기말고사도 2학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성으로 공부해야 할지 정보가 필요하겠죠. 그걸 따끈따끈한 시험지에서 얻어오시려면 잠들기 전에 꼭 이런 복습을 하고 주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신 대비를 할 때는 선생님별로 시험 문제를 낸 특징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새롭게 찾은 방법을 바탕으로 방학 동안 열심히 준비하시면 다음 학기에 더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